오늘 장을 복습하고 내일 장을 공략하겠습니다. 참 투자 대비하기 좋은 시간 밤 11시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장 공략 노트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채림입니다. 저희 내일장 공략 노트에서는요. 오늘장 복습과 함께 내일장 전략 체크해보고요. 특징주와 섹터도 짚어보고 있습니다. 또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시청자 종목 상담 코너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 화면에 정보 나가고 있습니다. 문자 유료 100원에 샵 3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 남겨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생방송 중에서만 정보 받을 수 있는 무료 과외방도 열려 있는데요. 저희 하단에 QR코드 보이실까요? 이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저희 무료 과외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생방송 50분 동안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드디어 4천선을 넘어섰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나온 비트코인의 회복이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로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이 뉴욕 증시의 강세가 코스피의 상승 랠리에 힘을 보탠 하루였습니다. 코스닥도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그럼 오늘 좋았던 시장 최병민 본부장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병민 본부장입니다. 제가 어제는 약간 농담 삼아 방송국 오다가 얼어 죽을 것 같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정말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날씨가 엄청 갑자기 싸늘해졌는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계좌는 따뜻하게 해드릴 제가 오늘 내공노트에서 좋은 주식 정보와 주식들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계좌를 뜨겁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장 복습 노트 열어봐야겠죠. 오늘 양시장 흐름 좋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어제 분명히 오늘 아니면 내일 4천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4천을 드디어 넘겼습니다. 네. 오늘 4천을 넘을 수밖에 없는 힌트를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앞으로도 더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힌트를 몇 가지 가져왔으니까요. 계속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1% 넘게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4,036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 지수는 0.39,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오르긴 하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따가 차트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93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이것도 아마 조금 있으면 한 1000포인트 넘어서 코스닥 1000포인트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4천 돌파했고 12월 달에는 정말 힘들었던 장이었는데 공포스럽고 지루했던 장이었는데 12월 달은 12월 1일 시작부터 오늘까지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12월 달은 계속 산타랠리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내년 1월도 좀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1월 달에는 뭐 거의 대부분 시장이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이틀 연속뿐만 아니라 아마 계속 뭐 띄엄띄엄이지만 요즘 개인들만 매도하고 외인 기관은 계속 동반 매수하는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장에서는 수급으로 봐드리고요. 오늘 비트코인이 급반등하면서 이틀 연속 급반등하면서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 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뒷부분에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로는 삼성 SP 홀딩스가 23% 급등을 하기도 했고요. 삼성물산도 9%, 그다음에 CJ도 6% 올랐는데 이 종목들의 특징은 다 지주사 개념의 회사 주식이라는 거죠. 이 부분도 또 나중에 뒤에 설명을 드리고 환율은 1,465원으로 요즘 계속 좀 안정적입니다. 1,479원까지 좀 고점을 찍었다가 최근에 계속 하락, 플랫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면요. 수급은 오늘도 외국인 기관들 왼쪽 박스에 보시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은 계속 코스피 시장을 특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점은 제가 선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외국인 선물 누적 매도가 이제 앞에 2자를 봤습니다. 마이너스 2.9조.
그래서 외국인은 계속 시장을 좀 올리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선물을 6천억가량 매수를 했고요. 네. 이게 누적 마이너스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는 이 선물 만기가 이번에 12월 11일입니다. 네. 두 번째 목요일인데 매달 두 번째 목요일인데 12월 11일까지는 아마 요거를 누적을 아마 0으로 만들거나 잘하면 플러스로 만들어 가지고 지수를 좀 계속 올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 좀 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은 지수를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고 뭐 당연히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을 거의 2배 이상 좀 상회하는 그런 시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 개인의 수급을 분석을 하면 개인은 삼성전자를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코덱스 AI 반도체를 매도하고 있다. 네.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도하고 있고 코덱스 200을 매도하고 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힌트는 개인들은 반도체가 올라가질 않길 바란다. 그 얘기는 올라가겠죠. 네. 그냥 개인들이 매도를 하면 보통은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개인은 반도체를 팔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개인이긴 하지만 네. 우리는 다른 개인과 다르게 반도체를 사야 되고 네. 지수가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개인은 그냥 이렇게 하게 냅두시고요. 우리 팍스영재TV 내공노트 보시는 분들만 이 다른 개인들을 네. 이용을 하셔가지고 돈을 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이거 개인 수급 분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힌트거든요. 네. 이렇게 쉽게 주식을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얘네들 반대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보시고 좀 공부 차원에서 이거 또 계속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 분석을 하면 코스피는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올라가는 섹터도 있고 내려가는 섹터도 있고 상대적으로는 조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네. 뒤에 차트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올라가 있는 코스피보다 이제는 좀 지지부진한 코스닥을 매수하셔가지고 또 얘가 또 이제 활기를 띨 때 그때 수익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코스피는 오늘도 거의 전업종 상승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특이한 업종은 오늘 좀 건설 쪽이 여기 보시면 건설이 어딨나? 여기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건설 업종이 좀 강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건설 쪽이 강했고 여기는 안 보이지만 상당히 오늘 건설 쪽이 강했습니다. 삼성물산, 뭐 현대건설 약간 이런 쪽이 좀 강했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특징 업종을 좀 보자면 오늘 지주사 쪽이 좀 강했습니다. 네. 뭐 보시면 삼성 SP홀딩스, 뭐 삼성물산, 그다음에 CJ, 뭐 한진칼, H현대, 두산, 뭐 KT는 지주사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자회사들이 많으니까 뭐 지주사라고 보고 그다음에 LS 이렇게 지주사가 오늘 좀 강했던 이유는 뭐 상법 개정 때문에 보통 이렇게 연말이 될수록 배당 기대감이 좀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배당을 노리고 기관 외국인들이 좀 미리 선침해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오늘도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지주사 종목 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 나중에 맨 마지막에 소개를 드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는 전고점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때 좀 아주 힘든 구간이 있었는데 최근 외국인 수급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 여기 보시면 여기 최근 박스권을 좀 오늘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로 보나 수급으로 보나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벤트를 봐도 저는 여기 전고점이었던 4,200은 다시 무난하게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4,200까지는 일단은 좀 여유 있게 홀딩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차트인데요. 어제는 여기 보시면 요 전고점 그러니까 11월 초 고점을 거의 뭐 현미경으로 봐야지 겨우 돌파를 해서 신고가였다는 거를 알 수 있지만 네. 오늘 삐죽 튀어나왔습니다. 네. 이제 현미경으로 안 보고 제 눈으로 봐도 예, 오늘 코스닥 지수가 신고가였다. 네. 그걸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고 거기다가 이렇게 장대 양봉 후에 보통은
옆에서 조정을 보이거나 아니면 살짝 떨어져서 조정을 보여도 강한 종목인데 네. 종목으로 치면요. 종목 차트로 보면 장대 양봉 위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네. 나 그만큼 강하다. 나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12월 말이나 내년 연초가 되면 이제 1000 코스닥을 좀 보지 않을까 그렇게 네.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또 코스닥 차트에서 좀 여러분이 주식을 하면서 좀 배워둬야 될 어떻게 보면 핵심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네, 뭘까요? 강채림 아나운서님 혹시 요 왼쪽에 파란 박스와 네. 오른쪽에 있는 빨간 박스 중에 어느 쪽이 더 커 보이시나요? 파란 박스가 훨씬 2배는 커 보이는데요. 시청자님도 보실지 모르겠는데 파란 박스가 거의 2배가 커 보이는데 이게 네. 하락하는 기간입니다. 굉장히 기네요. 하락하는 기간인데 상승할 때는 네. 짧고 강하게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락은 길고 지루하고 그리고 또 그때 뭐 세상이 막 무너질 것 같은 공포감을 주거든요. 네. 뭐 AI가 뭐 고점이니 뭐 금리를 안 올린다느니 이렇게 뭐 엔캐리 자금이 떠난다는 이렇게 공포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기 제일 하단에서 매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루했는데 거기다 공포감까지 심어주니까 네. 개인들은 버티질 못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파는 자리 거기가 저점이고 강하게 오릅니다. 강하게 오르는 이유는 스물스물 올라가면 네. 내가 잘못 팔았네. 다시 사야 되겠다라는 정신을 차린단 말이에요. 네. 이 정신을 못 차리게 갑자기 올려버리는 거예요. 특히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팔았던 개인들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네. 이렇게 계속 보고만 있는 거죠. 지금 사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난 여기서 팔았으니까. 이게 그럼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퐁당퐁당 당퐁당퐁인 건가요? 그거랑은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개인들은 나는 상승장만 먹고 하락장은 피해야지 아니면 나는 반도체 먹었다가 바이오 먹었다가 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먹어야지 하다가 반대로 내가 팔은 건 올라가고 내가 산 건 또 떨어지죠. 뭐 어떻게 보면은 퐁당퐁당 당퐁당퐁에 어느 정도는 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나는 하락장은 피해야지 하고 팔면 급등해 버리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오늘 시장이 올랐었던 이유는 약간 비트코인의 상승이 좀 영향을 줬다는 좀 뉴스도 많고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주식 방송이지만 비트코인을 솔직히 좀 약간 떼놓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쵸. 완전히 떼놓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잠깐 시간을 내서 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면 최근에 이렇게 이틀 동안 급등을 하면서 비트코인 이게 얼마 안 오른 것 같지만 10% 이상 오른 거거든요. 비트코인은 이게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GPU라는 그런 그 반도체가 필요해서 뭐 엔비디아의 뭐 GPU 수요도 증가하고 또 반도체도 수요도 증가하는 그런 관점도 있지만 얘가 시장이 어떻게 앞으로 움직일지 그러니까 풍향계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먼저 좀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장이 이만큼 올라가면 얘는 이만큼 올라가서 어떻게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지 좀 미리 좀 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풍향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반등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시장이 좀 강할 수 있다. 주식시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좀 강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밑에. 자, 위에 있는 차트는 미국의 금리, 미국의 연준 금리의 차트고요. 밑에는 비트코인의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를 밑으로 당기는 중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을 풍선 계속 가만히 냅두면 올라가려는 헬륨이 가득 차 있는 그 풍선이라고 본다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때가 요 빨간 화살표 있는 데가 코로나 시국입니다. 코로나 시국인데 그때 연준이 금리를 갑자기 팍 내렸어요. 팍 내렸는데 이때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얼마 안 오른 것 같죠?
네. 예, 얼마 안 오른 것 같은데 네. 이게 10배 오른 겁니다. 이게 밑에 저가가 800만 원이고 여기가 네. 8천만 원입니다. 얼마 안 오른 것 같지만 네. 10배 오른 거는 왜 올랐냐? 중력이 약해졌잖아요. 중력이 그냥 약해진 게 아니라 금리라는 중력이 급락을 하면서 네. 풍선이 급등을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중력이 2년 동안 계속 낮은 상태로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계속 올랐던 거고 그래서 10배 올랐던 건데 네. 그런데 또 여기서 급락을 하잖아요. 네. 이것도 시장이 이거 얼마 안 빠진 것 같죠? 이게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4분의 1 토막난 차트입니다. 뚝 떨어졌네요. 예, 왜 떨어졌을까요? 중력이 엄청 세졌죠. 네. 갑자기 세졌죠. 이게 뭐 0.5%를 한 번에 오르기도 하고 0.5%가 이걸 빅스텝이라고 금리를 올린 게 빅스텝이라고 하고 네. 0.75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고 네. 0.25는 뭐 베이비 스텝이라고 네. 하는데 이게 보시면 급격하게 아주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씩 막 올립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던 것이고 반대로 보시면 점점 금리가 중력이 세지는 속도가 느려지죠. 그냥 눈치를 챈 거예요. 조금 있으면 중력이 약해지는구나. 네. 중력이 지금은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 중력이 올라가는 각도가 점점 약해지는구나. 네. 그래서 이때부터 눈치를 챈 거예요. 여기서 눈치채서 여기서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올라간 게 이것도 10배, 18배가 올라간 겁니다. 네. 이게 2천에서 8배가 올라갔겠네요. 2천에서 1,800까지. 1억 8천까지. 2천에서 1억 8천까지 8배, 9배가 올라간 그런 차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중력이 꼭지를 찍었으면 이제 더 이상 이게 눈치를 채는 거죠. 여기가 중력의 힘의 끝이구나. 금리의 상단이구나 하면서 얘네가 그 눈치를 채고 올라갔다가 최근에 또 올라가는 게 여기서 또 금리가 다시 중력이 낮아지잖아요. 그쵸. 낮아지니까 또 여기서 금리가 그 비트코인이 또 올라갔던 거죠. 네. 근데 최근에 여기서가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11월 달에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려고 했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안 올린다, 금리를 안 내린다고 막 그런 우려감이 있었죠. 지난달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저렇게 급락하는 거 보니까 금리를 안 내려주려는 거구나라고 그런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 네. 그런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이틀 연속 급등을 했다는 것은 12월 달에 있을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금리만 보면 사실 이게 비트코인도 그렇고 사실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거를 나스닥 차트로 바꿔놔도 똑같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꼭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나스닥 차트면 당연히 코스피 차트랑도 좀 거의 동등하게 좀 같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미국의 금리만 봐도 비트코인이나 한국이나 미국 시장의 주식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것만 잘 생각을 해봐도 오늘 밥 아저씨가 다시 등장하셨습니다. 비트코인 참 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 하나만 가지고 비트코인을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죠. 비트코인 전문가님들은 저보다 더 많이 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큰 틀은 금리라는 걸 결국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하나만 가지고도 큰 틀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매매하시는 분도 이거를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복습 노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복습 노트 본부장님과 함께 열어봤고요. 12월의 상승을 기대하게 되는 오늘장이었습니다. 저희 내일장 공략 노트에서는요, 내일장 전략과 함께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고민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화면에 번호 정보 나가고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 보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 빠르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본부장님이 준비해 오신 특징주와 함께 또 내일 전략 세워봐야겠죠. 첫 번째 종목은 지난 방송에서 본부장님이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종목 AI와 바이오 양쪽에 손을 내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본부장님? 제가 불과 며칠 전에 강채림 아나운서님, 네. 저 프로인 거 티나요? 네. 프로티나? 프로티나. 라고 얘기했던 게 불과 며칠 전인데요. 그렇죠. 그때 만약에 이 프로티나라는 종목을 혹시 매수를 그 다음 날 시초가에 매수를 했으면 네. 지금 뭐 최고가는 거의 30% 넘는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 불과 며칠 전이죠. 맞습니다. 프로티나 가지고 장난한 게 진짜 며칠 전 같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또 같은 관점에서 네. 또 좋은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종목을 다시 한번 프로티나를 가져갔습니다. 잠시만요. 예. 네, 요거는 다시 한번 그냥 설명을 드리면 AI를 가지고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예전에는 뭐 신약을 개발하려면 다 실험실에서 그 과학자들이 생명공학 과학자들이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다 일일이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신약을 개발했는데 요즘은 AI 시대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미리 겪는 거죠. AI로 대신해서 실제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실험하지 않고 그런 것을 하는 회사가 뭐 프로티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 프로티나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AI 모델 신약을 개발사로 선정이 됐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 SP 오늘 뭐 급등한 그런 삼성 바이오 쪽 그런 회사와 바이오 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삼성이 협업을 한다는 거는 기술력이 당연히 좋으니까 협업을 하겠죠.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뭐 개인 투자자들이 프로티나가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쵸. 하지만 삼성엔 수많은 전문가도 있고 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도 뭐 똑똑한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기업이 협업을 하네. 그럼 얘는 기술력이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도 또 삼성 출신이기도 하고요. 뭐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이기 때문에 뭐 보우예수 물량이 나올 그런 리스크는 좀 있지만 차트적 관점에서 전고점 돌파하고 충분히 추세 상승도 가능하다 해서 가지고 왔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 차트부터 보시면 처음에 추천드렸을 때가 요때입니다. 요날 요 파란 음봉날 추천을 드렸고 소개를 드렸고 저희 추천이 아닙니다. 소개를 드렸고 급등을 했습니다. 며칠 뒤에 거의 3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이게 30%입니다. 거의 오늘 또 다시 여기 파란 음봉이 또 나왔죠. 장대 양봉의 오른쪽 위에서 또 음봉이 나왔고 다시 한번 요때 큰 화면으로 보면 왼쪽에 있는 요 화면인데 요때 소개를 드렸고 이렇게 급등했는데 지금도 또 같은 자리에서 알아서 소개를 하려고 또 프로티나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좋은 자리니까요. 단기적 뭐 매매 포인트로 한번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티나 설명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 프로티나 만나봤고요. 현재 좋은 자리에 있다고 일러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특징주는 풍력 테마에서 가지고 오셨는데요. 저희 풍력 테마는 처음 만나보는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인지 감이 안 오는데 바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CS 인느라고요. 원래는 네. 얘가 풍력 섹터에서는 가장 뭐 큰 회사이기도 하고 가장 옛날부터 좀 잘 나가던 회사입니다. 네.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 좀 풍력 타워를 좀 설치하고 있고 그래서 네. 상당히 건실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요즘은 반도체, 바이오, 뭐 전력기계 이런 쪽으로 수급이 다 특히 로봇 이런 쪽으로 다 수급이 빨려 나가다 보니까 풍력 섹터가 잊혀졌습니다. 잊혀져가지고 네. 여기 있던 자금들이 다 그쪽으로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번 정권이 사실 파란당 정권이죠. 파란당 정권이 사실 신재생을 강력히 미는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애들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쪽 수급을 다 뺏겨서 못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전력 뭐 히터도 돌려야 되고 전력 이슈가 곧 있으면 생길 겁니다. 전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전력이 이제 다 꺼질 수도 있다 이런 그런 우려감이 들 텐데 그럼 정부에서도 분명히 발전 정책을 또 발표할 거고 이번 정권 자체가 신재생을 조금 좀 미는 정권이다 보니까 아마 풍력 관련 또 정책도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눌려 있을 때 한번 남들이 안 쳐다볼 때 미리 좀 섬침해 하자는 관점으로 CS 윈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그냥 정책으로만 이렇게 테마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올해 작년 대비해서 순이익이 44%나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순이익이 44% 증가를 했으면 주가도 정상적이면 이성적으로라면 작년보다 주가가 올라 있어야 그쵸. 되는 건데 하지만 주가는 뒤에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여기 왼쪽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작년 대비해서 계속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근에 저점 여기 보시면 저점을 오늘 이탈했다가 오늘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실적도 좋고 이제 추워지면 이제 전력에 대한 또 정책이 또 발표가 될 수 있고 거기다가 차트도 여기 이렇게 콘크리트 천장을 뚫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좀 너무 좋아서 CS 윈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CS 윈드 살펴봤고요. 매매 시기 체크해 주셨고 또 차트적으로도 좋은 관점으로 바라보셨으니까 꼭 참고해서 매매 전략 세우실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순서로 가져오신 특징주 어제 불기둥을 뿜어주다가 오늘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 이 특징주 어떤 가능성 보고 가지고 오신 걸까요? 예, 오늘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네. 산일전기입니다. 전력기기 그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갑자기 전력기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를 왜 얘기하냐? 네. 엔비디아가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62%가 증가했답니다. 이 엔비디아에 있는 반도체는 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이고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AI 시대에 전력난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전력기기 회사들은 실적이 내년에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중에 하나로 대한전선 같은 종목도 한번 가져왔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산일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요. 요게 두 가지 관점으로 가져왔는데 하나는 61선 닿으면 또 올라가고 61선 닿으면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는 종목인데 최근에 또 61선을 닿았다가 어제 급등을 했는데 오늘 급등한 거 위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대 양봉의 위쪽에서 작게 조정을 보이면 보통은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하면 다시 올라갈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제가 수급선이라고 해서 요 녹색 선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직선이 하나 있죠. 직선이 있는데 여기 점선 직선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직선 자리와 오른쪽에 있는 직선 자리의 주가가 똑같죠. 시청자님들 왼쪽과 오른쪽의 주가는 똑같죠. 그런데 제가 아는 팁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받아 적으세요. 주가는 똑같은데 녹색 선은 어디가 더 높은가요? 녹색 선은 오른쪽이 더 높죠. 주가는 같지만 외국인 기관들은 더 매집을 해놨다. 이 이야기는 주가가 이 녹색 선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하나의 수급을 가지고 주가를 매매하는 하나의 팁으로 저가 자주 이용하는 건데 요 산일전기를
설명하면서 요거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산일 전기도 전기지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요 부분 한번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한번 되돌려 하게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TV로 보시는 분은 한번 다시 나중에 그 유튜브를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보셔서 이거 중요한 관점이니까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일 전기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산일 전기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저희 이렇게 내일장을 공략할 특징주 3가지 모두 짚어봤고요. 본부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히든 종목들 수익률이 정말 너무 좋기 때문에 수익률표와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첫 방송에 가져오셨던 인벤티지랩 저희 방송에서 정말 매일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자 종목이죠. 시초가 대비 상승률 무려 55.2%나 보이면서 88,800원까지 올라줬고요. 또 YSC 시초가 대비 57.6% 상승해 117,900원 마감으로 여전히 상승률 좋습니다. 오코닉 테라퓨틱스 지난달 18일에 가져오신 종목이죠. 이 종목도 상승률 너무 좋은데요. 최고가 21,450원까지 형성하면서 40% 넘는 수익률 보여줬고요. 또 여전히 좋습니다. 케어젠 시초가 67,000원에서 92,000원까지 올라주면서 37.3% 상승했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도 11%의 상승률 보이면서 내공노트에서 히든 종목들이 현재 아주 든든하게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 이 종목 전부 다 너무 좋지만 이 종목만큼은 시청자분들 내공 노트 속에 들어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종목이 있을까요? 제가 이 방송 처음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제가 모든 상장 주식 중에 딱 하나만 추천을 소개를 하자면 인벤티지랩을 소개하겠다. 그래서 저는 모든 시청자분들 포트에 인벤티지랩이 있으면 얼마나 저도 좀 뿌듯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한 샀다가 10% 오르면 팝니다. 10% 오르면 파는데 반대로 30%로 떨어져도 안 팔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오르면 조금만 먹어도 부들부들 떱니다. 이거 수익 확정해야 되는데 하면서 10%만 올라도 팔고, 반대로 30%가 떨어지면 사실 어떻게 보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럼 손실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손실은 50% 반토막, 4분의 1 토막 돼도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시키려는 그런 버릇 때문인데, 아마 그게 제가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아마 무슨 해피하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갑자기 말이 길어졌는데, 저는 하나만 소개한다면 인벤티지랩을 좀 소개하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ISC도 좀 괜찮았고요.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괜찮았는데 인벤티지랩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다음 장에서 한번 인벤티지랩을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요게 인벤티지랩이 지금 시총이 오늘 급등을 해서 한 9천억은 안 되고 한 8천억 후반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말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개나 소나 바이오 종목이 다 시총이 1조, 2조, 3조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벤티지랩의 기술력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시총 1조가 안 돼요. 8천억 후반인데, 그 얘기는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왜냐? 다른 인벤티지랩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기술력이 떨어지는 그런 바이오 회사도 2조, 3조 이렇게 시총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9천억이면 물론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을 때보다는 거의 50% 넘게 올랐기 때문에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니냐. 그때 첫날 샀으면은 50% 싸게 살 수 있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길게 보시면 아직도 인벤티지랩은 매우 싸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게 사실 경구용 비만 치료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장기 지속형 플랫폼입니다.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어느 회사가 기술력이 더 좋은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힘드시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력 좋은 바이오 기업을
받아보시려면 어디로 들어오셔야 된다? 여기 지금 없네요. 나중에 바코드가 생기면 바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딱 찍고 거기로 들어오시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 어떤 바이오 종목이 좋은지. 특히 저는 바이오 종목에 좀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나중에 바이오 종목 좀 궁금합니다라고 저희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벤티지랩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차트가 있네요.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보니까 많이 오른 것 같죠? 장중에 급등했다가 마이너스까지 갔었어요. 이게 아침에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올랐다가 마이너스까지 쭉 뺐다가 다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은 매일 쳐다보고 있으면 털립니다. 절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아침만 해도 거의 20% 가까이 올라가 있던 주식이 한 10시쯤 봤더니 마이너스 3%야. 이거 절대 개인들 못 버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바이오 종목은 특히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바이오 종목은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시라. 매일매일 쳐다보시면 털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 주변 사람들도 많이 털렸어요. 오늘도 털리고 며칠 전에도 털리고,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 드린 분들 처음에 매수하셨던 분도 다 팔고 언제 다시 사나요? 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이렇게 언제 다시 사나요? 저 털렸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1년, 2년 장기로 봐야 되니까 언제 사셔도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벤티지랩만큼은 이 방송 보신 분 정말 저를 만난 분 중에 이 인벤티지랩을 알게 되신 것만 해도 본전을 뽑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 내일 급락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매일 오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1년 뒤, 2년 뒤 보시면 그때 최명민 전문가 말 듣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인벤티지랩 자랑이 너무 길었는데 다음은 온코닉 테라피틱스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자주 가지고 오죠. 저는 솔직히 이 회사 사명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온코닉 테라피틱스 발음하기도 좀 힘들고요. 이게 갑자기 생각하려고 하면 이거 온코닉 테라피틱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회사 관계자 보고 계시면 온코닉 정도로 좀 뒤에는 줄이고 앞에 온코닉 정도로 좀 사명을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회사는 제일약품의 자회사인데 실적도 잘 나오는 회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더 갈 거라고 봐서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자랑하러 온 것뿐만 아니라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한 41% 수익 중인데 요거 제가 요때 빨간 화살표 있는데 요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때 말씀을 드렸는데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갈 것이다. 여기까지 갈 것이다 말씀드렸고 2차적으로는 지금 요 점선 있는 데까지 올라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는 말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확률적으로 지금 장대 양봉에서 정고점에서 저항을 받아가지고 3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5일선 위에서 이쁘게 조정을 받고 있네요. 네. 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3차적으로는 25,000원 이상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자랑도 할 겸 그리고 나중에 돌이켜보면 여기 있는 숫자가 왼쪽 밑에 있는 숫자가 4가 아닐 것이다. 그 이상일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코닉 테라피틱스랑 인벤티지랩 두 종목. 이거 좀 진짜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온코닉 테라피틱스. 예, 아무튼 이렇게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빨간불 강하게 켜는 히든 종목들 만나봤고요. 본부장님께서도 시청자분들의 노트 속에 빨간불이 꼭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좋은 히든 종목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과외방 입장하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시청자 종목 상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샵 3989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 남겨주시면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또는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링크
누르셔서 과외방 입장하시면 같은 방법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종목 상담 신청하는 방법과 함께 과외방에 입장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는 큰 혜택들까지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 노트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만나볼 시간이죠. 저희 실시간으로 현재 신청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번호 정보 나가고 있고요. 샵 3989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과 함께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 텐데요. 뒷번호 4883 사용하시는 시청자분이시고요. 종목명 화신이시고 매수가 8,500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아는 분이 추천한 종목인데 너무 안 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예. 화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화신의 실적부터 좀 자세히 봐드릴게요. 네. 화신이 차트를 떠나서 작년 대비 실적이 매출액이 17%, 14%가 증가했고 순이익은 3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거다가 순이익이 473억이에요. 3분기까지 작년에는 500억을 벌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안 합니다. 실적 대비해서는 사실 화신이 너무 싼 저렴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화신 같은 자동차 부품회사 투자하기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제가 어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화신, 현대차, 기아차 이런 자동차 부품주는 잠깐 딴 데 봤다가 보면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왜냐? 관세 부분이 미국의 관세 부분이 아주 돌덩이처럼 주가를 누르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치워졌으니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왜 잠깐 딴 데를 봐야 되느냐? 로봇이나 바이오처럼 급등하는 주도 섹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관련주는 화신뿐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유하시면 좋지 않나. 지금 최근에 상당히 많이 좀 횡보를 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남들은 다 뭐 신고가니 뭐 몇 배 올랐다니 하고 있는데 계속 횡보만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지겨운 거 못 버티시거든요. 하지만 이 지겨운 거를 못 버티고 매도를 하면 거기가 바닥입니다. 요즘처럼 미국의 관세 문제가 해결된 시점에 거기다가 실적까지 너무 좋으니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셔가지고 저는 최소한 10,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시고 반대로 혹시 손절 라인을 잡아드린다면 최근에 이 부분 7,500원 정도 선은 계속 지켜줬거든요. 그래서 7,500원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셔가지고 10,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아예 장기로 더 크게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신은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신 보유 의견 우선 주셨고요. 단기 손절 7,500원, 상단으로는 이제 10,000원 이상까지 잡아주셨는데요. 실적도 현재 좋고 섹터도 좋다고 하셨으니까요. 꼭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상담 바로 들어가 볼게요. 뒷번호 6654 사용하시는 시청자분이시고요. 종목명 기아고요. 매수가 10만 5천 원에 비중 20%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향후 전망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는데 기아 전망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오늘은 자동차가 많네요. 네. 사실 제가 다음에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릴 것도 자동차 종목이거든요. 네. 아마 최근에 관세 문제가 좀 해결됐다고 하면서 어제 자동차 섹터가 좀 강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문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기아 화신이랑 같은 관점이라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장기적으로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요. 기아는 또 배당도 많이 줍니다. 배당 관련주로도 충분히 매력이 있고 차트적으로도 크게 60일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여기를 지지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가져가시고 중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1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냥 아까 하신처럼 크게 좀 먹고 나오시는 쪽으로 좀 나중에 한 6개월쯤 뒤에 큰 수익 내시고 다시 한번 문의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아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 12만 5천 원 선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장기적으로도 좋다고 하는 이 매도 전략까지 자세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시청자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본부장님이 준비해 오신 히든 종목 만나봐야겠죠. 오늘 아까 자동차 테마에서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예. 바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자동차 섹터가 좀 강하죠. 자동차 섹터가 강하고 네. 그리고 아까 제 시황 말씀드릴 때 지주사 섹터도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자동차이면서 지주사인 같이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예, 같이 하고 있는 네. 쉽게 얘기하면 뭐 현대차 같은 느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동차 섹터가 최근 관세 협상 때문에 수혜를 보고 있고 이 회사는 지주사기 때문에 솔직히 퍼가 낮은 건 맞아요. 지주사기 때문에 낮은데 왜냐하면 지주사는 더블 카운팅이라 그래가지고 사업회사랑 지주사랑 이렇게 같이 겹치면 실적을 2배로 계산하는 하는 좀 불합리한 게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거를 좀 차치하고라도 PER 3배면 상당히 싸다. 거기다가 요 회사의 그 사업회사죠. 이 회사의 자회사도 PER이 3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자회사를 봐도 모회사인 이 회사를 봐도 너무 싸다. 퍼가 3배밖에 안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주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당 시즌이죠. 배당 시즌인데 배당 시즌에는 수혜가 있는데 이 회사가 매년 배당을 50원씩 증가를 시켰습니다. 3년 전엔 100원이었고 재작년엔 150원, 작년엔 200원, 올해는 250원이겠죠. 그렇게 50원씩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 배당 수익률도 나름 짭짤한 수준이고 거기다가 이번 정권에서는 야 너네 회사들 돈 벌어서 뭐하냐 좀 배당 좀 줘라. 너네 자꾸 창고에 쌓아두고 너네끼리 뭐 쿵짝쿵짝해서 해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배당을 줘라라는 정책을 계속 강력하게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도 눈치를 보겠죠. 눈치를 지금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배당을 50원 늘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주사 섹터가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정부 정책 기대감 때문이지 않을까. 배당이 증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지 않을까 해서 자동차기도 하고 지주사인 요 회사를 가지고 왔고 시간이 없네요. 다음에 차트로 넘어가면 예.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박스권, 아까 화신 차트랑 비슷합니다.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박스권이었는데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박스권을 돌파를 했다. 그래서 물론 하루 이틀은 옆으로 횡보하면서 눌릴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정부 정책 수혜, 자동차 관세 돌덩이 치워지고 거기다가 녹색 선인 수급선을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 차원에서 요때의 주가랑 요때의 주가는 거의 같죠. 근데 녹색 선은 요때가 훨씬 밑에 있죠. 이때가 훨씬 높이 있죠. 요 얘기는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매집을 했다. 이제 주가만 올라갈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히든 종목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 자동차 테마와 지주사 테마가 만났다고 합니다. 히든 종목으로 나도 내 노트에 빨간불 켜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자세한 종목명 우측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무료 과외방으로 입장하시면은 바로 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해드리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